숙지 29고요. 단원명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주제는 2차 부등식을 이용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연립 2차 부등식을 배울 거예요. 교과서는 90쪽부터 92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학습 목표 2차 부등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연립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다. 두 가지가 목표고요. 쪽지 시험은 오늘은 과감히 생략하셔도 돼요. 왜냐면 방금 전까지 하던 내용이라서요. 2차 부등식을 이용한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총 3가지로 나눠 보았어요.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또는 2차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을 조건에 관련된 문제. 두 번째는요, 판별식과 2차 부등식. 이거 문제고요. 세 번째, 2차 부등식의 활용,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유형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유형을 먼저 풀어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항상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 4가지 유형으로 나뉘었고요. 2차 식이 0보다 클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보았어요. 먼저 첫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볼 건데요. 이거를 y는 으로 바꾼 2차 함수의 형태로 개념을 이해해 볼 거예요. 2차 함수의 형태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래프로 이용하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0보다 크다라는 것은 y는 이라는 2차 함수로 만들었을 때 y 값이 0보다 크다는 것. 즉, x축 위쪽, 아래쪽? 그쵸.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만 있어야 하는 2차 함수. 자, 2차 함수의 모양은요, 아래로 볼록인 것과 위로 볼록인 게 있어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절대 될 수가 없어. 뭘까? 네. 자, 위로 볼록인 경우는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프를 위에다 그려도 영원히 뻗어가는 이 아래로 뻗어가는 부분 때문에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겠구나. 자, 아래로 볼록임을 나타내는 것은 a 값이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만들어져요. 자, 그렇다면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성립하겠는가? 아니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은 요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했었나요? 저번 시간? No. 자,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됐었죠.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한다? 둥둥 떠있는 이 모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쵸. 자, 이 모양이 되기 위해선 판별식 t가 0보다 작았어야 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첫 번째 경우는 판별 a가 0보다 크면서 판별식 t가 0보다 작아진다. 이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크기 조그맣게 해서 여기다 붙여 놓을게요. 이건 참고. 자, 두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아까보다 조금 상황이 유해지는데 우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로 볼록인 형태는 0보다 작아진 형태가 있어서 안 되고요. 아래로 볼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은 똑같고요. 이제 판별식 D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아까 전에는 무조건 둥둥 떠야 하는 형태였지만 얘가 조금 내려와도 돼요. 어디까지? X축에 스칠 때까지만. 그래서 X축에 스치는 것까지 허용. 그쵸? 그래서 D가 0보다 작아도 되지만 작거나 같을 때도 괜찮아요. 그쵸? 이거를 참고해서 판별식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자, 얘도 참고용으로 싹 넣고. 자, 이제 세 번째 경우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경우는 부등식이 0보다 작게 하는 모든 실수.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프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연히 간단하게 X축만 그리고 자, 이번에는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까요? 0보다 작은 범위는 이 아래 범위인데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해도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항상 위로 볼록이어야겠구나. 위로 볼록이려면 A 값이 0보다 작아져야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을 생각해 볼 건데요. 이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이런 형태면은 상관없어. 그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하겠지만, 자,
이렇게 스치듯이 되는 경우 될까요? 안 될까요? 땡! 지금 요 값이 안 되죠? 자, 위로 쏙 올랐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다면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그럼 판별식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될까요? 그쵸. t는 0보다 작다라고 해주시고 그래프는 이런 둥둥 가라앉아 있는 형태라고 하시면 되겠죠. 크기 조정해서 옆에다 놓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우 볼게요. 여러분 눈치를 거의 채셨을 텐데요. A는 어떨까? 0보다 작을 거고 판별식은 어떨 것 같아요? 그쵸?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프의 형태 이것만 두꺼워 주겠네. 크게 해야겠다. 네, X축 그리고 딱 스치기까지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한번 전혀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한 해가 없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추가로 생각해 보세요. 숙제. 이제 같은 조건에요. 해가 없을 조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문제 본격적으로 가요. 예제 4번. 2차 부등식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는 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도록 방금 전에 한 거예요. 그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정하시오. 자, 그렇다면 이 y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어야 된다? x축만 했을 때 그쵸? 모든 실수기 때문에 둥둥 떠있게 하는 모양, 즉 아래로 볼록이면서 위로 떠있는 이 모양이 되어야 된대요. 자, 이거의 조건은 뭐였었죠? a가 0보다 크면서 판별식 t가 0보다 작았던 이 조건을 성립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A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위에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판별식 D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 D는요. K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고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정리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요. 이게 어떻다? 판별식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를 따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K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되는 거고요. 2차 부등식 풀 때 첫 번째 순서 땡땡분해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뭐랑 뭐로 나누죠? 2랑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얘는 K 플러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음으로 자, 보죠? 0보다 작으니까요. K축과 만나는 점 마이너스 2와 6 사이에 쏙 껴버리는 형태겠군. 그러면 자,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게 답.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나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추가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하자, 추가로. 자, 다음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실수의 k값 또는 범위를 정하라고 했네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 자, x축이 있을 때 0보다 크게 하기 위해선 둥둥 떠있는 이런 형태 이것에 대한 조건은 a가 0보다 크면서도 판별식 t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쵸? 자, 그러면 a는 0보다 크다는 게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판별식 t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 t는 b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되겠네요.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k제곱 플러스 4k가 되겠고 이게 뭐다? 0보다 작다. 그쵸? 인수분해 시켜봤더니 k 곱하기 k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k축과 만나는 점, 즉 0이 되는 게 0과 마이너스 4임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0보다 작기 때문에 k의 범위는 마이너스 4와 0 사이에 쏙 끼는 이 범위 이렇게 되겠죠. 되셨죠? 자,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도요.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x축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조금 위에 둥둥 떠 있는 거 당연히 되고요. 점점점 내려가서 어디까지 된다? 딱 스치는 데까지 돼요. 왜냐면 0도 되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 최고 한계치까지 그려놓고 조건 a가 0보다 크면서 판별식 t가 0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같아도 된다라는 조건. 자,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요. 이미
성립이 되고 판별식 D만 확인해주면 되겠죠. D는 B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정리 한번 할게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다시 정리해야겠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이게 뭐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밑줄 친 이 부분 떼어서 자, 인수분해 할게요.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요.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어떤 점 빼고 K가 1일 때 빼고 그쵸? 1일 때는 다행히 0이 되어서 딱 K가 1일 때만 성립을 하게 되겠구나. 이게 되겠네요. 되셨나요? 네. 자, 추가로 문제를 여기서 낼게요. 만약에 문제가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X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예요. 0보다 작다. 이게 아니다. 이게 해가 없도록 하는 K의 범위 구하라고 했어요. 그쵸? 자, 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그 그래프 한번 보시면 얘는 이미 아래로 볼록인 게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요. 이 X축을 포함해서 아래 범위예요. 여기. 그치? 그럼 해가 없기 위해서는 아예 아래로 볼록이면서 둥둥 떠있게 하는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여기에 대한 조건은 뭐겠어요? A가 0보다 크고 D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쵸?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판별식 D를 썼을 때 아까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져야 되는데 얘는요.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작아진다. 이런 K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K 값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응용도 할 수 있었다는 거 해주시고요. 밑에 있는 나는야 수화강 두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답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집에서 풀어보시고 모르겠으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우리 수학작 정해줬죠? 모든 원들에게 물어봐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부등식의 두 번째 여러 가지 무형 판별식과 2차 부등식 풀어볼게요. 자, 예제 5번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너무 쉽죠? 옛날에 마치 풀어봤던 문제 같아. 그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요는요. 이 2차 방정식이 어떻다는 거?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거. 그쵸? 자, 요거를 이용하죠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으로 D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럼 판별식 D를 먼저 적어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정리해 주실게요.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이요. 한 번 더 정리.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7을 7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이게 뭐래요? 이게 0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발견한 이 부분만 떼서 2차 부등식을 풀 건데요. K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된 거죠. 첫 번째 순서 뭐라고요? 그치, 인수분해하기. 인수분해 1과 마이너스 7로 되겠네요. 즉 K 플러스 1 곱하기 K 마이너스 7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K 0 만드는 K 값은 마이너스 1과 7이 되겠네요. 0보다 크다. 이건 2차 부등식 작작 이거 바로 이용해서 부등식 써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x가 큰 거보다 7보다 크거나 or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답을 바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k잖아. 미안해요. 진짜 이렇게 쓰면 문제가 점수가 순식간에 깎이니까 정말 조심하세요. K가 7보다 크거나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K에 관한 그래프 K축 그리시고 교점은 마이너스 1과 7입니다. 그쵸?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 이렇게 써주시고 0보다 큰 범위 파란색으로 적으시면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뻥 뚫어주시고 여기 즉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또는 7보다 큰 범위가 되겠죠. 자, 문제 5번 바로 같은 유형이니까 풀어보시고
네, 풀었다고 생각하고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실수 k 값의 범위를 정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판별식 D가 어떻다? 0보다 작다. 그거 활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풀이 갑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짐으로 판별식 D 쓸게요. 마이너스 2k의 제곱 할 건데 이거 4분의 D 합시다. 그러면 B'이 뭐?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럼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 1 곱하기 C 2K 플러스 8 되겠네요.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 이게 바로 0보다 작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밑줄 씬 이 부분에 집중해서 K에 관한 2차 부등식을 풀게요. 2차 부등식 첫 번째 순서 그쵸 인수분해하기 2랑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할게요.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4 이게 바로 0보다 작은 거로구나. K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4가 될 때 0이 되므로 자,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사이에 쏙 껴주는 범위. 작은 수, 마이너스 2와 큰 수, 4 사이에 K를 쏙 포함시켰어요. 자, 이게 답이 되겠군요. 자, 그러면은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말 맞는지. 자, X축, K축이야. K축 그리시고 마이너스 2와 4 그리시고요.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시고 0보다 작은 범위 뻥뻥 뚫리고 밑에 부분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 맞겠네요. 자, 세 번째 유형 실생활 2차 부등식 활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있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20, 190m인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의 둘레에 폭이 xm로 일정한 길을 만든다고 해요. 자, 길의 넓이. 자, 길도 지금 이렇게 넓이가 있을 수 있죠. 이 넓이가 2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양수 x값의 범위를 정하래요. 길의 넓이가 2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양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지금 포인트 잊지 말아야 될 거. 이하가 되도록 그리고 양수 x라는 것도 잊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넓이를 구해봐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나눌지를 잘 볼게요. 일단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눌 거거든요. 중복되는 범위가 없도록 한번 잘 해봅시다. 쌤은 이렇게 나누고 싶네요. 느낌이. 자, 이렇게 나누고, 자, 이렇게 나누고, 네,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자,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합하면은 아마도 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 이만큼 볼게요. 자, 가로의 길이 봤더니 그쵸? 전체 여기 120에서 폭 x만큼을 늘렸으니까 저 120 플러스 x 미터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세로는요, 당연히 x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칸 요만큼이 90 플러스 x가 될 거고 이만큼은 당연히 x. 자, 그 다음 직사각형 여기도 120 플러스 x 세로의 길이 x 될 거고요. 마지막 직사각형 얘도 마찬가지로 90에다가 x 늘어난 거고 그리고 세로의 길이 여기는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가로가 120 플러스 x, 세로가 x인 직사각형 두 개 생겼고요. 가로가 90 플러스 x, 세로가 x인 직사각형 또 두 개가 생겼네요. 그럼 길의 넓이는 여기다가 그냥 할게. 자, 길의 넓이는 우리가 방금 전에 알아낸 방법으로 인해서 그 가로가 120 플러스 x이고 세로가 x인 이 직사각형이 두 개고요. 더하기 자 가로 세로구나. 세로가 90 플러스 x 그리고 가로가 x인 직사각형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바로 길의 넓이가 되는 거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x는 0보다 크겠죠. x는 0보다 크고
문제 조건에도 이미 나와 있죠? 정리해 보시면 2x제곱 플러스 240x로 전개되고요. 얘는 2x제곱 플러스 180x로 전개되네요. 다시 한번 x 4x제곱 플러스 얘는 뭐지? 420x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2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이게 2200. 자,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유의 2차 방정식,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고요. 그 정리 한번 깨끗하게 적어보면 4x제곱 플러스 420x에 2200까지 좌변으로 이항을 한다면은 우리가 깔끔하게 0보다 작거나 같아의 저기 2차 방정식이 생겼어요. 근데 모든 항에 지금 4 곱해진 거 보이시죠? 조금 풀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모든 양변에 4를 나눠줄게요. 4는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05x 마이너스 550 맞죠? 55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x에 관한 2차 부등식 푸는 첫 번째 단계 인수분해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자, 인수분해 숫자는 크지만 할 수 있어. 뭐랑? 마이너스 5랑 110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110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작거나 같을 때는 x가 작은 수랑 큰 수 사이에 쏙 낀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더 작은 수 마이너스 11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활용 문제는 항상 조건 다시 한번 활용해 봐야 되죠. x가 0보다 큰 범위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x가 0보다 이므로 따라서 답은 x가 0보다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네, 고생하셨고, 자, 밑에 문제, 이건 수학왕이구나. 수학왕 지면에서 차올린 축구공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보시고 답이 적혀 있으니까 네, 다음 쪽 보겠습니다.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인데요. 우리가 풀던 2차 부등식의 형태로서 두 개의 해를 구하고 공통 부분하는 거. 그래서 뭔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연립 2차 부등식이라는 것은요. 연립 부등식 중에서 차수가 더 높은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일 때 이 연립 부등식을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자, 예제 6번 한번 보세요. 이제 유형도 이건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이 연립되어 있는 형태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둘 다 2차 부등식인 게 연립되었을 때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두 개만 더 배우면 돼. 자, 예제 6번 다음 연립 부등식을 푸시오. 자,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을 차례로 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식에 대해서 좌변으로 모두 하는 게 아니라 1차 부등식 5x만 남기고 나서 그쵸? 마이너스 3을 이항시켜 주시면 얘는 10보다 크다. 자, 양변을 5로 나눌게요. 따라서 x가 2보다 크다라는 게 이제 이걸 세 번째 식이라고 할게요. 세 번째 조건. 자, 첫 번째 식에서 나온 조건. 자, 두 번째 2차 부등식 풀겠습니다. 모두 좌변으로 이항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시고 자, 2차 부등식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라고 했어요? 땡땡분해, 인수분해. 근데 지금 인수분해 되는 것처럼 보이시네요. 네, 되지 않네요. 이거 잘못 적었나? 되는구나. 되네요. 네. 네. 인수분해 하시면 1, 2, 마3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 되셨고 그러면 적어보시면 x-3, 2x-3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되시고요. 그럼 x축과의 교점 0 만드는 거 3과 2분의 3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작은 수랑 큰 수 사이에 쏙 끼게 만들기. 따라서 x의 범위는 뭐?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번, 4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지금 구할 거거든요. 자, 도움을 청할게요. 뭐에? 수직선에. 자, 수직선 한번 그어볼게요.
쭉 그어보시고 지금 x가 첫 번째 조건에서는요. 2라고 적어놓고 2보다 큰 범위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조건에서는요. 지금 2분의 3이 1.5 정도 되니까 이 앞에 그릴게요. 이 앞에 지금 1.5, 2분의 3 있고 뒤에 3이 있어요. 3. 지금 둘 다 포함되기 때문에 2분의 3 똑같이 칠해놓고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지금 여기 공통범위 어디?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2보다 크고 3보단 작거나 같다. 이게 공통해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같은 방법으로 옆에 있는 문제 7번을 한번 풀어보시고 잠깐 멈추세요. 네, 풀고 왔다고 생각하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2차 부등식과 1차 부등식이 연립되어 있는 형태고요. 차분하게. 자, 지금 먼저 표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식이라고 표현해 놓을게요. 첫 번째 식에서는 먼저 2차 부등식 좌변으로 모두 이항하라고 했었죠? 이항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시고 인수분해 마1 마5 해주시면 x-1 곱하기 x-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될 거고요.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기 때문에 작은 수와 큰 수 사이에 쏙 껴넣는 범위. 자,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세 번째 조건이 나오게 됐네요. 자, 그다음에는 두 번째식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은 2차 부등식과 다르게 x를 한쪽에 숫자를 한쪽에 그러니까 x만 이항시킬 게요. 자, x 이항시킨다면은 저 그냥 x가 2보다 크다라는 게 바로 나왔네요. 이걸 네 번째 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3과 4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직선 한번 그어 보시고요. 수직선 그은 다음에 세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1, 5 색칠해 주시고 그 사이에 있는 범위 이게 3번 범위고요. 4번 범위는 2보다 큰 범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공통으로 만족되는 범위가 여기가 되겠죠. 자,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되셨죠? 자, 2번 갑니다. 2번도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이 갈 건데요. 편의상 1번, 2번 식이라고 적어놓고 1번은 자 x만 남기고 숫자를 오른쪽으로 이항. 그럼 3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값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세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식 2차 부등식 풀게요. 좌변으로 모두 이항되어 있네요. 자, 인수분해를 할 차례인데요. 한번 옮겨 적어놓고 얘는 그냥 4랑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할 수 있겠네요. 그럼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4랑 5가 교점이 되고요. 이렇게 0보다 클 때는 크작작 이용하신다고 했었죠. 큰 수 x가 5보다 크거나 or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고 해주신 이 조건이 4번 조건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3번과 4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수직선 범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3번 조건 얘를 만족시키는 부분은 4 색칠해 주시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기만 하면 된대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조건 5보다 크거나 5는 더 4보다 오른쪽에 있죠? 5보다 크거나 공통범위 없어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어디밖에 없습니까? 그쵸, 여기밖에 없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범위가 최종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1번식, 2번식이라고 적어 놓을 거고요.
자, 첫 번째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식, 자, 마이너스 2x를 왼쪽 좌변으로 이항할 거예요. 그럼 x 플러스 2x, 즉 3x가 21보다 크다, 따라서 x가 7보다 크다라는 세 번째 조건 만들어졌고요. 자, 두 번째 식에서 좌변으로 모두 이항하는 것부터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해주시면 2랑 마이너스 7 되셨죠? 그럼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x축과의 교점은 마이너스 2와 7이 될 거고요. 0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쏙 들어가는 그 형태 기억하시면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네 번째 조건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쵸? 범위를 구할 거예요. x축 그려서 수직선 한번 그려보시고 7보다 큰 첫 번째 조건,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7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요거 주의. 자, 공통인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때 보여요? 자, 7에서 살짝 마주치는데요. 그쵸? 자, 7을 포함할 수 있을까요? No. 그쵸? 그러면 해가 있어 없어? 해는 없다예요. 해는 없다. 네, 4번 이제 이거는요. 2차 부등식처럼 보이지만 사실 양쪽에 양변에 똑같이 x제곱이 있기 때문에 뺄 수 있어요. 1차 부등식이거든요. 하여튼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이라는 표현 해주시고 첫 번째 식 먼저 풀 건데요. 조금 헷갈릴까 봐 똑같이 한번 옮겨 적어 놓고 나서 갈게요. 자, 양변에 똑같이 있는 x제곱 없어주시고 마이너스 6x는 좌변으로 마이너스 12는 우변으로 옮길게요. 이항할게요. 그럼 4x가 12보다 커진다. 따라서 x는 3보다 크다라는 게 세 번째 조건으로 나오게 되네요. 자, 두 번째 식 풀겠습니다. 두 번째 식 좌변으로 모두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x제곱을 왼쪽으로 이항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예쁘게 정리를 해놓을 수 있겠죠. 자,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 먼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아니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로 해주시면 자,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4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교점은 3과 4. 자,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작은 수와 큰 수 사이에 쏙 x를 껴넣어 주시면 되겠죠. 네 번째 조건이 되었어요. 그럼 3번 조건과 4번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직선 그었고 3번 조건은 자, 3보다 큰 범위. 자, 네 번째 조건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자, 이 부분 그럼 공통 범위를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4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무조건 맞아. 자, 그러면 3을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네, 3을 포함 안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최종 답은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밑에 있는 문제 예제 7번 갈게요.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이번에는 2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이 연립된 형태. 자, 첫 번째 좌변으로 모두 이항이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인수분해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인수분해 어떻게 될까요? 1, 2, 그 다음에 1이랑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주셔야겠네요. 그쵸? 크로스 하시면 2, 크로스 하시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합하면 마이너스 3 되겠죠? 다시 한번 그럼 x 플러스 1 곱하기 2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되겠고요. 교점이 마이너스 1과 2분의 5가 되겠죠. 0보다 크다이니까 크크 작작 x가 큰 거보다 마이너스 그냥 2분의 5보다 크거나 or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해주시면 세 번째 조건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자, 두 번째 식 풀게요. 좌변으로 모두 이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또 인수분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랑 4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시고 얘는 교점이 2와 마이너스 4고 0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작은 것과 큰 것 사이에 쏙 넣어주셨어요. 자, 네 번째 조건 완성됐고요. 다음에 공통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직선을 그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숫자를 4개 해야 되거든요. 순서대로 먼저 적어 놓을게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리고 2분의 5는 2.5죠. 그러니까 2 먼저 적고, 그 다음 2.5 적을게요. 2분의 5 적을게요. 자, 3번 조건 그려보면 2분의 5보다 크고, 빵꾸 뻥 뚫고 오른쪽,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헷갈릴까 봐 초록색으로 네 번째 조건 할게요. 마이너스 4보단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거나 같다. 너무 많이 같다.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공통범위 한번 찾아보세요. 주황색 범위랑 초록색 범위.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게 최종 범위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되셨나요? 네, 지금 예제 7번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 8번 다 잘 일시정지하고 풀어보시고, 여기 오타 있었구나. 자, 여기 오타 수정하셨나요? 네, 이거 부등호 방향 이렇게. 왜 화살표가 들어가 있을까? 자, 이거로 수정해서 지금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1번식과 2번식 표시 한번 해보고 1번식 먼저 풉니다. 자, 인수분해 바로 할게요. 공통으로 x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x 곱하기 x 플러스 1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0보다 큰 거고 교점이 마이너스 1과 0인 걸 눈치채셨죠? 그러면 x가 작작 크크 작작 그러면 큰 거보다 0보다 크거나 or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표현하셔야 되죠. 자, 이게 세 번째 조건이 되었고요. 두 번째식 풀어보시면 인수분해를 해야 하는데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한번 옮겨 적어 놓을게요. 어떻게 될까? 2, 3, 3, 5, 3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2, 3 하시고 3이랑 5 해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는 여기다가 그럼 크로스해서 마10 크로스해서 9 하면 되겠죠. 그러면 2x 플러스 3 곱하기 3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교점은 마이너스 2분의 3과 3분의 5 이렇게 될 거고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은 중간에 쏙 이 마이너스 2분의 3과 3분의 5 안에 쏙 들어가는 이 범위. 자, 이게 네 번째 조건이 되겠네요. 그럼 3과 4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를 수직선에 쭉 그려보고 4개의 숫자를 먼저 차례로 적어줄게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이거 대충 그리는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자, 주황색으로 첫 번째, 세 번째 조건만 3번 조건. 자,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은요. 네 번째 조건은 초록색으로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다시 해야 되나? 얘들아, 다시 안 찍고 싶어. 이거 뺄게요. 지금 문제에서 0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뻥뻥 뚫고 크고 3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그럼 사이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부분. 그럼 다음 이렇게 적을게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또 있죠.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정해지게 되겠네요. 되셨나요? 네, 됐고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자, 얘는 2차 부등식 두 개가 연립되어 있고요. 1번식, 2번식 해볼게요. 자, 1번식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4가 0보다 작다를 인수분해 먼저 해야겠죠. 이 마이너스 2랑 7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7이 0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7과 2 사이에 있는 모든 x값 쏙 껴주시면 되고 3번식이라고 적어놓을게요. 자,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단데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생각해 주시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공식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교점이 마이너스 2랑 2죠. 그러면 크크 작작
x가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네 번째 조건이 될 거예요. 수직선에서 3번과 4번 공통인 부분 찾아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그 다음 2 이렇게 그려 넣으면 되겠다. 자, 3번은 주황색으로 자, 마이너스 7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 성립하고요. 두 번째 요거는요.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공통인 부분 보이시나요? 네. 이쪽 마이너스 7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지금 여기 2는요. 공통으로 얘가 2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공통인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7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자, 이거는요. 위에 부분을 살짝 지우고 해야 될까? 그냥. 이 꼴이에요. 기억나시나요? A, B, C 꼴. 자, 얘는 어떻게 해서 풀었었죠? 그쵸, 두 개로 나눴었어.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랑 B가 C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눴었어요. B 중간에 있는 게 중심이 되어서 두 개로 나뉘었던 거, 그쵸? 그러니까 직접 풀 때는 이렇게 했었죠. 첫 번째식 요거, 그리고 두 번째식 요거. 이렇게 나눠서 풀었다는 거. 그러면 첫 번째 식 먼저 적어볼게요. 첫 번째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가 2x제곱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얘를 편의상 다 우변으로 옮기고 예쁘게 표현해 볼게요. 우변으로 옮긴다면은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우리가 보기 좋은 꼴로 바꾸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 되셨죠? 자, 인수분해 할게요. 2랑 마이너스 2랑 3. 그러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마 3, 2 만나는 거고 큰 거니까 크크작작 x가 2보다 크거나 같거나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세 번째 조건이 된 거고요. 자, 두 번째 식 볼게요. 2x제곱 마이너스 6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왼쪽 좌변으로 다 이항해 주시면은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될 거고요. 인수분해하겠죠? 마이너스 1과 4. 그러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교점 1과 마이너스 4가 될 예정이면서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4랑 1 사이에 쏙 들어가는 x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3번과 4번의 공통인 부분을 찾으셔야겠죠? 그러면 수직선 쭉 그려주시고 자, 숫자 나눠지는 기준이 되는 숫자 마 3, 마 4, 그리고 1, 2를 이렇게 적어놓고 3번 조건은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네 번째 조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공통 부분 보이시죠? 네, 여기죠. 그럼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되겠죠? 자, 네 번째 문제 갈게요. 자, 얘도 A, B, C 꼴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식은 예, 두 번째 식은 예 해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잘 옮겨졌죠? 네, 첫 번째 가시면 3x-2가 x제곱 플러스 x-5보다 작다 인 거고요. 우변으로 다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아니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 이게 0보다 크다라는 식이 만들어지겠고요. 됐죠? 좌우를 또 한번 바꾼 거 그거 가정을 생략했어요. 그럼 1 마이너스 3 인수분해 되면서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따라서 범위 어떻게 나옵니까? 그쵸? 마이너스 1과 3이 교점이니까 x가 크크작작 큰 거보다 크거나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조건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식 풀게요. 두 번째 식을 풀면 x제곱 플러스 x-5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0보다 작다라는 게 문제고요. 좌변으로 모두 이항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다. 인수분해 해주시면은요. 되나? 플러스 2x. 지금 후반으로 가서 선생님이 영상 찍는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집중력 유지하셔서 자, x-3 곱하기 x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교점이 3과 마이너스 5, 0보다 작은 범위니까요. 사이에 쏙기 마이너스 5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게 네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조건, 4번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는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수직선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3 이렇게 그리시고 3번 주황색으로 할게요.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그리고 이 조건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 범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3에서는 공통범위 전혀 생기지 않고요. 이 부분 파란색으로 색칠하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 9번. 세 변의 길이가 각각 x-1, x 플러스 1인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자연수 x이기 때문에 지금 세 변의 길이가 되는 거고 x-1 자체가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마지막에 고려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조건 확인해 볼게요.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한다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모두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삼각형이 되어야 돼요. 삼각형이 되는 조건. 두 번째는 둔각 삼각형 자체의 조건.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삼각형이 되는 조건은 기억나시나요? 변에 대한 조건이었는데 한 변의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다른 두 변의 합, 두 변 길이의 합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 조건, 둔각 삼각형이려면 어떻게 썼어?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 배울 때 배웠던 거 기억. 그쵸? 자, 빗변 원래 직각삼각형에서는 빗변의 길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이게 직각삼각형이었었던 거고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길이가 c제곱의 길이보다 커요. 그럼 얘는 예각이었고 마지막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 둔각은 c제곱이 더 컸었어요. 그치? 둔각. 자, 이때 지금 직각일 때 c는 빗변인데요. 예각일 때 c가 가장 긴 변. 예각이나 둔각에는 c는 가장 긴 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별하기 쉽네. 가장 긴 변은 뭐예요? x 플러스 1이 가장 긴 변이겠구나. 이거를 바로 알 수 있는 형태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가장 긴 변.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지금 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왕이면은 서술형 연습을 하는 겸 문제풀이를 조금 예쁘게 더 적어볼게요. 지금까지는 작전이었고요. 풀이 자 갑니다. 첫 번째 조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하므로 자 x 플러스 1이 x-1과 x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첫 번째 식이 만들어졌어요. 그쵸?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둔각 삼각형이므로 가장 긴 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길이의 두 변의 제곱의 합 x-1의 제곱, x제곱 플러스 x-1의 제곱보다 커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연립부등식이 탄생한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성립하는 지금 x의 범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식부터 차례로 해볼게요. 첫 번째 구하시면은요. 괄호 그냥 바로 풀고서 x 플러스 1이 2x-1보다 작다라는 걸 아실 거고요.
그러면 뭐 풀지 뭐 이항해 주시면 x를 오른쪽으로 이항할게요. x 마이너스 1을 왼쪽으로 이항해 주시면 x가 2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2차 부등식 두 번째 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보시면 정리해서 옮길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보다 크다 되는 거고, 양변에 x제곱 지우고 조금 정리해 주시면, 이항할게요. 바로 이렇게 이항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아진다 라는 게 되는 거고요. 얘를 왼쪽 오른쪽 바꿔서 좀 적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써도 문제 없겠죠. 그래서 살짝 우리가 보기 편한 형태로 옮겨놨어요. 자, 2차 부등식은 먼저 인수분해 하는 건데요. x가 동시에 곱해져 있으므로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고, 0과 4에서 교점이 생기면서 0보다 작기 때문에, 따라서 0이랑 4 사이에 쏙 포함된 x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네 번째 조건이 나왔어요. 우리 연립부등식의 결과인 3번, 4번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선을 이용해서 판단해 볼게요. 자, 2, 0, 4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2보다는 크면서, 자, 이건 수직적으로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이 범위, 공통범위 보이시죠? 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답을 적어주겠습니다.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되셨죠? 네. 그런데 자연수 x값을 구하라는 게 최종 목표였구나. 그러면 x값은 2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서 자연수인 거 뭘까요? 답은 x는 3 이렇게 되겠네요. 네, 됐어요. 자, 4는야 수학 강도 한번 참고로 풀어보시고 답은 적어놨습니다. 자, 적용하기 수행 연습, 우린 수행을 이미 하고 있지만 세주차장 ABC에서 주차시간 X분당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받고 있대요. A주차장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거든요. 어른이 되면. 그럼 어디가 쌀지를 막 고민해서 옛날에 천안화산역을 가는데 가장 싼 주차장으로 갔죠. 무료 주차장도 있어서 아무튼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각각 조건이 달라요. 조건이 달라서 내가 얼마나 주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요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A 주차장이 가장 싼 경우가 있을 거고, 시간에 따라서 B 주차장이 제일 싼 경우, C 주차장이 가장 싼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 문제가 뭐냐면 A, B, C 각 주차장에 대해서 나머지 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주차 시간의 범위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계산해 보면 이제 딱 찾아서 가면 되니까.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1시간 동안 주차를 하려고 할 때 어디를 이용해야지 가장 저렴한지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긴 할 건데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하려면 여러분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 할 것 같아서 푸는 방식만을 알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 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A 주차장이 가장 싼 경우, 두 번째, B 주차장이 가장 싼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C 주차장이 가장 싼 경우, 이렇게 차장 나눠서 해야 되는데요. A 주차장만 보여드리고 B, C는 여러분이 해결 한번 해보세요. 자, A 주차장 20x 플러스 1500 이게 x 플러스 1500 이게 10x 플러스 2800보다도 싸고, A 2x 플러스 1500이 C주차장인 x제곱 플러스 40x보다도 싼 요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푸셔야 되는 거예요. 연립부등식을. 만약에 B주차장이 가장 싸게 하기 위해서는 10x 플러스 2800원이 20x 플러스 1,500원보다도 싸고 10x 플러스 2,800원이 x제곱 플러스 40x보다도 싸다는 이 연립방정식 풀으셔야 되고요. C주차장은 x제곱 플러스 40x가 a보다도 싸고, 그 다음 B 10x 플러스 2800보다도 싼 경우, 요거를 각각을 구하셔야 되는데 이 과정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자, A의 범위는 이게 나와요. 결과적으로 해보게 되면은 이때 A 주차장이 가장 싼 시작 시간은 30분부터
그리고 130분까지 이렇게. 그리고 답은 B 주차장 구해보시면은요. 답이 X가 130보다 클 때. 그리고 C 주차장이 가장 싼 경우는요. 0보다 크고 30보다 작은 경우. C가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면 이때 1시간 동안 주차를 하려고 한다면 1시간은 몇 분이에요? 60분. 60분 동안 주차를 한다고 했을 때 어디가 가장 싸겠어요? A 주차장이 가장 싸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풀어보시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